자, HLB 유상 무상 증자 결정 목적. 자, 600억은 뭐 이만큼 영원 양수 자금, 이것도 아까 계속 말씀드렸으니까 타법인 증권 취득 이만큼 2,500억. 예, 이렇게 얘기가 나왔네요. 증자 방식 주주 배정 후 실권주 일반 공모. 자, 주주들한테 먼저 주식을 주고 만약에 주주들이 청약을 안 한다, 그 실권주가 나온다, 그러면 일반 공모 하겠습니다 라고 증자 방식을 설명을 했고요. 신주 발행 가액, 첫 번째 예정 발행 가액 75,900원. 확정 예정일은 5월 25일이 되겠네요. 그래서 예정 발행가가 75,900원. 이틀 전에 주가가 95,000원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95,000원에서 80% 곱하면은, 그러니까 역으로 계산할게요. 94,875원에다가 80%를 곱하면 75,900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정가입니다. 이건 의미 없어요. 예정가이기 때문에 요만큼이고, 확정 예정일은 5월 25일입니다. 5월 25일. 일단 이거 기억하시고요. 발행가 상정 방법은 1차 발행가, 2차 발행가 플러스 하나 더 있거든요. 이거는 제가 좀 이따 살펴보도록 할게요. 왜 그러냐면 우리 리피싱도 저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리피싱 이번에 지금 증자를 했잖아요. 증자를 하게 되면 리피싱 산정 방법이 또 틀려져요.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리피싱 그 가격 공식대로 결정되는 거 아닙니다.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왜 그때도 리피싱 할 때도 다시 복기를 해보시면 날짜마다 틀려지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날짜가 중요해요. 날짜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기 때문에 날짜가 은근히 중요합니다. 어, 뭐 일단 요 예정 확정일 25일 알아놓으시고, 자, 신주 배정 기준일 4월 20일입니다. 그래서 내가 유상증자에 참여하고 싶다 그러시면 T-2일 4월 18일까지 보유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10% 유상증자를 해줍니다. 내가 지금 100주를 갖고 있으면 10주 이상 안 해줘요. 나 100주 있어가지고 100주 사고 싶은데 안 돼요. 10주밖에 안 돼요. 청약 예정일은 5월 28일, 5월 29일이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청약일 때 주가가 올라간다고 했죠. 청약일 전에 올라가고 예정일까지, 확정가 예정일까지 일반적으로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어느 경우는 1차 발행가 확정될 때까지만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2차 발행가 확정되는 때까지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는 경우마다 약간씩 틀립니다. 납입일은 청약을 하고 납입은 6월 5일까지 계좌에 넣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갖고 있으면 증권사에서 전화가 와요. 증권사에서 전화가 와서, 자, 어떻게 청약하실 거예요? 청약하고 싶으시면 계좌에 돈 넣어주세요 라고 전화가 옵니다. 그때 거기에 따라서 해주시면 돼요. 신주의 배당 기산일은 올해 1월 1일부터 해주는 거였는데 뭐 배당이 없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의미는 없어요. 앱비는 사실 지금 배당 보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이거는 의미는 없습니다. 어쨌든 올해 1월 1일부터로 해주는 거고, 그 다음에 6월 19일 날 상장이 됩니다. 여러분들 갖고 있어가지고 10% 유증을 받으시면 그만큼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발행가액 산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차 발행가, 그 다음에 2차 발행가, 그 다음에 확정 발행가, 이렇게 세 가지로 남겨지는데요. 제일 중요한 게 1차 발행가, 2차 발행가니까 이렇게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1차 발행가는 어떻게 되나 봤더니 4월 20일 신주 배정일 기준, 그러니까 4월 T-4월 18일까지 갖고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리고 요거는 일단 4월 20일 3거래일 전, 신주 배정 기준일 전 3거래일, 그러니까 4월 14일이 됩니다. 을 기산일로 해서 4월 14일을 기산일로 해서 코스닥 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 평균한 봅시다. 이게 뭔지. 1개월 가중산술 평가 주가, 일주일 가중산술 평균 주가, 기산일 종가를 나누기 4만 거. 요거랑 나누기 4만 거랑 기산일 종가, 그냥 기산일 종가 중 낮은 금액. 오케이? 이해하셨죠? 1개월, 일주일, 기산일 종가를 나누기 4만 것이랑 그다음에 기산일 종가 중 낮은 금액. 리피싱은 높은 금액이었잖아요. 근데 여긴 주주 배정이라서 낮은 금액, 주주들한테 혜택을 줘야 되기 때문에 낮은 금액을 기준 주가로 한다. 그래서 기준 주가 곱하기 0.8 분의 1 플러스 0.3이 1차 발행가액이 됩니다. 자, 이제 2차 발행가액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것도 1차 발행가액이랑 비슷한데, 청약일 5월 28일 전 3거래일 5월 25일이 되겠네요. 5월 25일을 기산일로 한답니다. 5월 25일 기산일 일단 알아두시고, 그 날을 거래 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 평균 한 일주일 가중산술 평가,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가중산술 평균 주가, 그리고 기산일 종가로 산술 평균한 산정한 가액가, 그러니까 이걸 나누기 2한다는 얘기예요. 이 가격과 기산일 종가, 5월 25일 종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 주가로 해서
이게 기준 주가가 이렇게 나올 거잖아요. 낮은 금액, 요 둘 중에 낮은 금액을 해서 곱하기 0.8 한 게 2차 발행가액이 됩니다. 그래서 1차 발행가액은 이렇게, 2차 발행가액은 이렇게. 그럼 최종 발행가액은 어떻게 되느냐는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이, 그러니까 채택되는 거는 1차, 그럼 2차 중 낮은 가격이잖아요. 낮은 가액이 청약일 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 평균 주가에서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보다 낮은 경우, 청약일 전 과거 3거래일부터 5거래일까지 가중산술 평균 주가에서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을 확정 발행 가액으로 합한다. 쉽게 말해서 뭐냐면, 자, 1차 발행가가 나왔고 2차 발행가가 나왔어요. 1차 발행가가 이를테면 9만 원이라고 쳐요. 2차 발행가가 8만 원이라고 쳐요. 근데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왜 제가 청약일 무렵 되면 주가가 올라간다 그랬잖아요. 근데 만약에 LB가 이 청약일 5월 요맘때쯤에 NDA를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갑자기 주가가 뻥 하고 튀어 올랐어요. 그래서 갑자기 주가가 20만 원이 됐어요. 20만 원이 되면은, 자, 여기서 낮은 가격 1차 발행가 9만 원, 2차 발행가 8만 원인데, 그럼 낮은 가격이잖아요. 낮은 가격 8만 원. 그리고 갑자기 주가가 뻥 쳐서 20만 원이 됐어요. 그럼 곱하기 40% 할인이니까 곱하기 0.6, 12만 원. 그러니까 12만 원, 그러니까 요 2차 발행가액 8만 원이 12만 원보다 낮잖아요. 그러면은 12만 원 한다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갑자기 주가가 뻥 치고 올라가면 이거에 따라 한다고요. 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뭐 최종 확정 발행가액은, 자, 1차 발행가, 2차 발행가 중에서는 낮은 거, 그리고 요거 갑자기 주가 뻥 치고 올라가지고 20만 원이 됐다. 그럼 할인율 40% 적용한다. 그래서 이게 낮아도 요걸 택하겠다. 높은 거. 아까 왜 20만 원 뻥 치고 올라가면은 12만 원 한다고 했잖아요. 요걸 택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최종 발행 가액은 요 금액으로 해가지고 5월 25일 날 확정되고 이렇게 공시를 합니다라고 얘기가 나온 거고요. 만약에 내가 더 청약을 하고 싶다, 초과 청약을 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는 거는, 예, 뭐 일단 실권주가 생겼다. 만약에 내가 어떤 사람들이 나는 주주 배정 유상증자 안 받아라고 해가지고 실권주가 생겼다 그러면은, 한 주당 20%의 20%에 한정해서 주식수에 비례해서 배정을 받게 됩니다. 이거 초과 청약 더 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또 청약을 하셔도 돼요. 그 공식은 이렇게 됩니다. 뭐 쭉쭉쭉 해서 얘기가 나왔고요. 예, 이렇게 해서 유상증자를 받으시면 되시고요. 그다음 무상증자 얘기가 나왔습니다. 무상증자 얘기. 자, 이제 무상증자 얘기인데요.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나 그러면은 유상증자 참여 안 해도 무상증자 받습니까? 예, 받습니다. 어떻게만 받냐면요. 여기 신주 배정 기준일 6월 6일까지, 6월 5일날까지 갖고 계시면 되겠네요. 6월 5일날까지 갖고 있으면, 예, 받을 수 있습니다. 10%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10주를 갖고 있으면 한 주를 받을 수 있는 거고요. 100주를 받으면 10주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월 8일날, 6월 6일날까지 갖고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상장은 6월 23일날 됩니다. 알아서 계좌로 입금이 됩니다. 근데 아까 무상증자 효과는 말씀을 드렸어요. 액면분할이랑 똑같아요. 착시현상. 자, 이렇게 HLB 유상증자에 대해서 목적이 뭐고 어떻게 돈을 쓸 건지 무슨 큰 그림이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사실 그래요. HLB가 가장 의문스러운 건 이거였죠. 야, 이때는 왜 해필이면 진 대표가 나와서 이미노미 테라피티스를 그렇게 설명을 했고, 이 당시 때는 왜 나와서 리보세라닙의 권리, 폴친 박사한테 주는 권리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느냐. 그리고 이날은 왜 나와서, 이날 장 끝나고 나왔죠. 유증에 대해서 왜 그렇게 열심히 대표이사가 얘기를 했느냐에 대해서 의문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두 가지로 보이는데요. 일단 주주 입장에서 대표이사가 나와서 회사 내용에 대해서, 그리고 비전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건 상당히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느 회사가 그렇게까지 해주는 회사는 없죠. 근데 역으로 보면요, 진양곤 대표이사도 나와서 주주들한테 얘기를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HLB는 지금 아까도 설명을 드렸듯이 땅을 일구고 신도시, 그러니까 글로벌 제약회사라는 큰 그림을 이제서야 시작을 하고 있고, 글로벌 제약회사가 되기 위해서는 부득불 돈이 필요해요. 그 자금을, 돈이라고 써서 미안, 그 자금을 유상증자를 통해서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 이번에도 유튜브에 나와서 진양곤 대표이사는 그렇게 상세하게 설명을 해준 거였고요. 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때 주가를 안 올린 이유가 있었던 거죠. 이 당시 때 이비노믹 테라피틱스, 그리고 이 당시 때 풀첸 박사,
이렇게 좋은 호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올랐던 이유는 유상증자 때문에 안 올랐더라. 그리고 LB는 계속해서 이 당시 때처럼 이때랑 이때처럼 계속 좋은 공시를 내보내고 있죠. 그 이유는 LB는 예정된 NDA, 위암 3차, 4차 치료제로 NDA뿐만 아니라 위암 1차, 알려진 위암 1차, 대장암 3차, 선양 남성암종, 대장암 3차 말고도 이렇게 훌륭한 것이 있다라고 시장에 지금 기대감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는. 그래서 유상 증자할 때도 이거 분명히 LB는 좀 전에 말했던 그 5개 적응증 외에 또 병용도 있겠고 그 외에 이렇게 확대를 시키는 글로벌 신약 회사로 라는 기대감을 심어준 게 이때라고 솔직히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이 당시 때 안 올랐던 이유는 결국은 유상 증자 때문에 안 올랐구나. 그럼 언제까지 이런 주가 흐름이 이어질 거냐?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여기 내용이 다 있는 것 같아요. 발행가액 결정일 때까지 이렇게 아마 좀 그런 모습을 보여줄 것 같고요. 야, 그러면 좀 생각을 해봐. 지금이 3월 이제 좀 있으면 오늘이 3월 5일인데 분명히 3월, 4월 NDA 신청을 한다고 했는데 유상증자 가격 결정일이 언제라 그랬지? 자, 1차 발행가액은 4월 21일 기준. 2차 발행가는 5월 25일, 청약일도 5월, 자, 청약일이 며칠? 청약일 5월 28일. 그러면은 이거는 NDA가, 그러면은 이게 유증을 해서 가격을 저 한 7만 원 정도까지 떨어뜨리고 그러면 5월 이후에 이거 끝나고 NDA를 한다는 건가? 그러면 좀 약간 그림이 그려지네. 유상증자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가격이 내렸다가 유상증자 마무리되는 5월 28일 날 6월 달부터 오케이 NDA 신청해서 빵 오르나? 또 맞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저는 회사 관계자가 아니니까 몰라요. 어디까지나 예측이죠.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확정가액 발행 기준에 의하면 만약이라도 갑자기 주가가 이렇게 뻥 튄다. 뭐 이를테면 요 5월 25일 과거 제3거래일부터 5거래일까지 갑자기 주가가 뻥 튄다 그러면 갑자기 20만 원이 된다 라고 하면은 라고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1차 발행가액이 9만 원이고 2차 발행가액이 8만 원이었으면 주주배정 유상증자는 가격 싼 걸 줘야지 그럼 8만 원에 줘야 되는데 NDA를 갑자기 해서 주가가 뻥 올랐네? 20만 원까지 올랐네? 할인율 60% 12만 원. 야, 주주는 그럼 싸게 줘야 되는 거잖아. 8만 원 할래? 12만 원을 할래? 12만 원이 된다고요. 그래서 NDA를 이때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분명히 가격이 뻥 뛰어도 주가가 20만 원인데 12만 원에 분명히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주주들은. 그것도 이익이라는 거죠. 그래서 야, 유상증자 때문에 NDA를 6월 달 이후에 할까? 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조건을 보면은 그 이전에도 할 수는 있을 거는 같아요. 그 결정은 이제 회사 최고 결정권자들이 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오늘은 유상증자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 일단 발행가액 전까지는 약간 지지부진한 흐름이 될 거는 같고요. 그 다음에 더 큰 거는 사실 LB를 단타로 들어오신 분들은 거의 없어요. 중장기로 보고 들어오신 분들이 중장기로 보고 들어오신 분들이 많고요. 근데 좀 화가 나는 거는 이렇게 좋은 공시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뻥 못 가더라. 분명히 우리 기대치는 이만큼이 있어요. 그래서 회사에서도 기대치에 부응하는 이런 좋은 공시를 내줬어요. 이민노미 테라피틱스부터 해서 펄첸 박사한테 권리 인수까지 사온다는 좋은 공시도 내줬는데 주가가 못 가니까 뭐가 있지? 혹시 12 리픽싱? 그리고 또 유상증자한다니까 가격이 또 내리네. 12 리픽싱 뭐 이런 것 때문에 기분이 좀 나쁜 건 맞는데요. 사실 오늘 큰 그림을 봤어요. 여태까지는 진 회장의 유튜브 내용을 에 의하면 몇 배 이상의 가치 상승에 기대한 것이다. 우리는 지금 땅을 사기 위해 자금이 필요하다. 여태까지는 좋은 기술을 만들어내는 거에 집중을 했다면 이제 이 좋은 기술로 나는 이 신도시를 만들 것이다. 이제부터 내 역량이 필요하다. M&A가 필요하다. 리버세라닙 하나 좋은 거 분명히 있으면 됐다. 여기에 나는 더 좋은 무기를 탑재해서 글로벌 제약회사로 만들 것이다 라고 포부를 밝힌 것 같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오늘 오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오늘까지는 제가 댓글을 좀 못 달 수도 있어요. 왜냐면 아시다시피 어디 갔다 오면은 우리나라는 그래. 어디 갔다 오면은 뭐 결과치가 있어야 돼요. 그 결과치를 사실은 오전에 했었어야 되는데 제가 지금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댓글을 못 달 수도 있으니까 좀 이해해 주세요. 오후에 저녁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